그 얘기는 펄어비스의 주가도 한 이틀 정도는 더 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3,000선까지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숏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급반등세가 나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추매 타이밍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날 거고요. 아마 시장은 패닉에 가까운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긴급조치 이게 나올 만큼 지금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께 힌트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5월 13일에 말이죠.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가 미국장 하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을 썼을 때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삼성의 배당을 국민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꺼냈다가 우리나라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때 비트코인을 같이 급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그 연쇄적으로 미국장 역시 하락세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의 방향을 한국이 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주식이 하락세가 나오니까 미국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장의 방향을 한국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삼성전자의 파업이 언제 끝나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일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파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부가 살려낼 겁니다. 긴급 조정권을 분명히 발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는 하방양세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 바닥 짚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주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펄어비스의 주가도 한 이틀 정도는 더 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3,000선까지 내려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숏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급반등세가 나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추매 타이밍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가 펄어비스를 추천했을 때가 여기에요. 그리고 다음 추매 타이밍은 여기에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반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익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 우리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 수익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멘징하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 더 크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로 멘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실력 있는 전문가의 실력은 더욱더 빛을 발할 거예요. 어차피 다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내가 수익 내는 거 맞췄죠? 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올 거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조언자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장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이 하락세 원인이고 알파이자 오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빅테크들의 돈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기대감으로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요. 조정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에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조정은 길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폭락 나올 거다, 인버스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버스를 지금 강력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 눌림일 가능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정을 보면은 대충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 이 일정이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을 드리기 위한 힌트가 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공유를 할 거예요. 마음에 드신 분들 저희 텔레그램과 함께 하시고 저희 채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월요일에 JP모건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 초청되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관련된 신사업 등 피지컬 AI 사업 내용 청사진을 공개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봇 관련주 봐야 됩니다. 주가가 빠질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가 전체적으로 빠질 때 로봇주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월요일에 외교 차관 박미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정무차관과 만난다.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애초 올해 1분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세부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실무단을 방한하기로 했지만 일정 조율이 미뤄지고 있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세부 의제 협의, 요 내용이 나와준다면 관련 뉴스 나와줄 수 있겠죠. 조선 쪽 봐야겠죠.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로열라면 나오고, 로열라면은 열라면을 우유로 끓인 뒤 체다 치즈를 더한 로제 형식의 볶음. 오, 맛있겠는데? 주가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화요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가 주가와 연결되는 특별한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19일에 SX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 V3 발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쏘는 것은 향후 IPO, 스페이스X의 상장이죠. IPO 추진하는 스페이스X의 기술력과 기업 가치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스페이스X 관련주들 튀어주겠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 달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스피어 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피어가 이게 왜 살려달야 할 정도지? 여기에서 한 건가? 제가 어제 시간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좀 덜 봤는데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한 거 하나 알려줬는데, 뭐 알려줬어요? 가장 병신 같지 않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가장 병신 같지 않은 타이밍,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은 어디예요? 이게 저점에 와 있을 때 사면 가장 병신 같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말이 심한가요? 근데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을 할게요. 이게 바닥권에 와 있을 때 사면 안 돼요. 공매도 차입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평균적으로 별로 안 쳐질 때, 이때 사면 안 됩니다. 언제 사면 되냐면 고점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 요때 사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던데, 원리가 이겁니다. 공매도를 많이 쳤으면 공매도를 갚아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떨어질 때가 오는 거죠. 주가가 떨어졌으면 올라갈 때가 오는 거죠. 이걸 노리자는 거예요. 공매도를 많이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쇼커버링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공매도를 많이 친 다음에 주가가 저점까지 왔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공매도를 들친다는 얘기잖아요. 공매도를 절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점 부근에 왔다는 이야기죠. 이제 공매도가 슬슬 덤빌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스피어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살려주세요라는 댓글이 나오려면 여기쯤 물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보이죠? 이거 1년치 차트예요. 1년치 차트인데 가장 낮은 구간에서 매수가 들었으면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지.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여기서 샀어야지, 여기. 근데 참고로 이 차트는 한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근데 이때를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뭐 나쁘지 않지. 지금 주가 어때? 안 올랐잖아. 그럼 지금 어때? 매수해도 괜찮지. 차트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공매도 차입 비중이 있고, 이거는 보조지표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 일정을 알아야 향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말이 맞죠?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스피어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탑인 방식이 뭐예요? 내가 아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지수가 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분위기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고 이란 전쟁도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그 시장은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 아니야? 아닌 시기가 되는 거야. 지금은 어떻게 비중을 줄여나가는 시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황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언제 있어요? 화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이 되겠죠. 뭐 수요일 아침 정도가 되겠지. 화요일에 스페이스X가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이란다. 우주선을 쏴요. 근데 이게 IPO 직전에 쏘는 마지막 우주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거야. 맞지?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시장이 눌려서 상승세가 제한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모두 눌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출구로 보이거나, 제한되면 상승세가 약해지겠지만 출구로 보인다면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거나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업황이 괜찮고 일정이 나왔어. 그럼 얘의 주가 향후 흐름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차트로 타이밍을 잡는 거지. 지금 어때? 상승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여요?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 그 고점을 뚫은 다음에 그 라인을 넘지 않은 상황이 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저점을 살살 올려가고 있는 느낌이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야.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공매도 차입으로 타이밍을 함께 보면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구나. 여기가 나쁜 타이밍이고 여기가 좋은 타이밍이야.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려오고 있을 때가 좋은 타이밍이란 말이야. 이해가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어때? 스피어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그리고 수요일까지 들고 가봐도 괜찮아. 스페이스X가 쐈는데 성공했고 거기에 미국장이 반응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결과가 함께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월요일부터 주가 하락세가 멈추고 다른 애들 다 박살나더라도 얘는 주가가 멈추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스페이스X가 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이게 단타의 원리야. 이해되시는 분들 어때요? 우리 채팅방 뒤로 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주식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분석을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돼.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죠. 분위기를 보면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자, 이쯤 하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눌러줘야겠죠?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구글 연례 최대 행사 개발자 컨퍼런스.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또 AI 이야기 나오겠지. 여기서 또 AI 에이전트 기술 나올 거예요. AI 에이전트가 뭡니까? 지금까지 AI 뭐예요? 수동적이었거든. 근데 AI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의 완벽한 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AI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기존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기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AI의 발달은 지금 뭐라고 연결되고 있습니까? 반도체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가 삼성의 파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지만 반도체의 큰 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파업, 삼성전자의 파업 분위기만 풀리면 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시간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떻게 돼요? 월, 화, 수까지는 눌리다가 수요일쯤부터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보는 거죠. 내 말 이해가죠? 그리고 밑으로 더 내리면 이번 주 한 일주일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5월 1일 수요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이자율을 낮추는 게 좋은 거죠, 우리한테.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CPI가 얼마 전에 발표되었잖아. CPI가 높게 나왔죠. 소비자 물가. CPI가 높게 나왔다는 뜻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자율을 올려야죠. 시장에서 돈을 빼내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FOMC 의사록은 FOMC에서 회의할 때 거기에서 나타났던 발언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 분위기를 보면 향후 이자율을 떨굴 수 있다,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의 그림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때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아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메인 이벤트인데 바로 이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거랑 삼성전자의 파업이랑 이게 만나가지고 누가 이기냐의 싸움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 고점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 주가가.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악재가 더 잘 반영되는 시기거든.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반영이 돼서 이때까지는 시장이 눌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 튀어나갈지 안 튀어나갈지는 봐야겠지. 여기서 튀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슬슬 시장이 다시 과열세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러 봐야죠. 과열이 아니라 광풍의 시기로 들어간다. 이미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직 꼭대기가 아닌 거야. 잠깐의 단순 조정이었던 거지.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이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수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 수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쯤 될 겁니다. 이 목요일 전까지 주가가 패닉으로 빵빵빵 하고 박살이 났어.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오들오들 떨고 있어. 그럼 얘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바닥이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V자 반등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중심으로는 사야겠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 반도체를 주워놔야 된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또 급하게 빨리 주시면 안 되지. 다음날 또 패닉이 또 올 테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기회야. 삼성전자가 파업해주는 거 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반도체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분위기를 보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러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지네들끼리 꿍짝꿍짝거리면서 뭔가 동맹이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은 들고 있어요. 참고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란 전쟁은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즈음에서 저는 유가 곧버스를 추가 매수를 할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가가 105달러를 넘어갔거든요. 좀 유가가 한 110달러까지만 가주면 전 추가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유가라는 것은 결국은 상한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유가가 150달러를 가잖아요. 그럼 다 죽자는 얘기거든.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요. 우리나라 당연히 데모할 거고 전 세계가 같이 데모할 거라고. 지금 100달러 넘어 동남아시아 쪽은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거 150달러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건 전 세계가 죽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가는 상한성이 존재해. 그래서 나는 유가 곧버스를 강력하게 밀 거야. 저는 그렇게 밀 거고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세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5월 21일에 삼성전자 총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총파업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정부가 뭐 긴급발동권을 쓰던 뭘 하던 파업은 결국은 무산될 거고 이 파업이 무산되는 게 반도체 반등세의 시작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타이밍 잘 봐야 돼. 궁금하죠? 저도 아직 몰라요.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타이밍 함께 받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마음에 들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넷마블에서 왕자게임 킹스로드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넷마블 주가 한번 볼까? 넷마블이 신규 게임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 기대감 별로 없네. 주가가 이때 뭐 크게 급락 나오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5월 21일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관련 VA랑 미팅이 잡혀있다. 네이처셀하고 관련된 호재죠? 이런 건 개별 호재입니다. 네이처셀 주가를 보면 지금 바닥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FDA랑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슬슬 타이밍 잡아봐도 되겠죠? 그리고 호재가 있는데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보면. 그러면 내가 이 전저점을 깬다? 라면은 나는 손절을 하겠어. 손절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잖아. 근데 호재가 있잖아. 그렇다면 잡아볼만 하지. 문제는 타이밍 싸움이겠지. 네이처셀 개별 호재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익 공매도 비중을 보면 괜찮은 타이밍이 언제라 그랬지? 고점을 찍어줄 때라 그랬죠. 지금 어때? 고점 찍어주고 있죠. 네이처셀은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공매도가 겁나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겁나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쇼커버링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라고 보니까 어때요? 네이처셀 관심 있게
봐야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 종목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를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여러분들 기다려왔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거 기회 되시는 분들은 뭐 반드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좀 가입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왔네요 벌써. 또 뭐 없을까? 나 있던데. 5월 27일 삼성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 전망. 이거 하면 뭐예요? 반도체 쪽 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쪽 돈 들어오면 무조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겠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떨어지면은 어때? 무조건 담아야 돼. 담는 게 맞아. 지금은 반도체가 맞아. 27일 수요일까지 왔네? 일주일을 넘었군요. 뭐지? 머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에코프로 머티를 놓쳤나 보네. 뭐 그건 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에코프로 관련해서 영상 찍어드릴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미국장 하락이고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삼성 파업이랑 이란과의 전쟁, 유가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악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눌릴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있을 겁니다. 충격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떨어지는 거 맞춘다고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 맞춰봐야 뭐 별 의미는 없긴 합니다. 그래도 전 시장을 잘 본다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는 대략 한 9일에서 1일 정도 즈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즈음에서 시장의 바닥이 찍힐 거고 반도체의 바닥이 찍힐 거고 시장은 다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봐야 되고요. 이 중간에 20일 즈음에서 또 뭐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거 시장에서 가장 메인인 발표겠죠. 대충 이 정도가 가장 큰 대가리가 아닐까 싶어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이밍을 잡아 보겠다. 그리고 저거 우주항공 쪽 봐야 된다. 네이처셀 마음에 들고요. 타이밍. 그리고 스피어도 타이밍 마음에 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길었군요. 준비한 게 좀 많았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